네,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미 본 궤도에 오른 내란 특검과 함께 3대 특검이 본격 가동이 된 겁니다. 네, 오늘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소환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속 국회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다, 계엄 계획에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내란 특검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나 보죠? 네, 일단은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보는데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보통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왜 두 가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위법하고 형식적인 요건도 절차적인 요건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떻게 인식했고 어떻게 사후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또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 또한 있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았고 나는 계속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후에 CCTV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과 국무회의 실제 내용들이 진술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의 이유 예. 그리고 관련된 문서들에 대해서 서명을 했거나 폐기를 요구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도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들을 방조하고 예. 그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강할 수 있을 혹은 적법성을 외환을 만들 수 있는 서류들을 만드는 거에 협조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될 거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지 않았나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수사의 내용은 사실 두 피의자를 다 향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계엄 선포문을 부속실장이 그 계엄 이후에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계엄 이후에 서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계엄 이후에 문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한 거는 잘못된 것 같아.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 이 문서 좀 폐기해 이랬다는 거죠. 내란 특검이 그렇습니다. 보는 거는. 네, 그게 많이 잘못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적법하다는 거를 확인하고 문서를 폐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 그 앞서의 행동이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다투어지고 이 피의자 쪽에서도 계속 다투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위법한 절차가 없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점을 당시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다투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란으로서 즉 비상계엄의 외연을 가지고 결국은 국민주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내란 행위를 했는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의 실체적 혹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당시에 절차가 완비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말한 그 서류들 예. 그 서류들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내용들로 만드는 것으로서 사실상 내란을 방조하거나 내란으로서의 비상계엄을 적법하게 만들어주는 행위에 협조하고 한다는 것이죠. 방조범은요 예. 과실범이 아닙니다. 방조범은 반드시 고의범이어야 합니다. 예. 즉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요. 내란이라는 거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군부에 의한 통치를 한다는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행위가 마치 적법한 것처럼 하는 행위의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예. 그 서명을 함으로써 그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했다면은 실제로 그 방조하는 행위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인멸하거나 폐기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란 방조의 고의도 있고 또 그런 실행 행위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 문서 작성에 협조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에 국무회의에 가기 전까지는 내란 그 계엄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가서 알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사전에 얼마나 알았는지에 관한 수사도 했을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보도가 아직은 나온 부분은 없고 네.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내란 방조 혐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크군요. 결국은 이제 국무위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다. 이제 본인 진술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국무위원들이 오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외형상 국무회의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그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그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불법이고 위헌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그럴 수 있는 외관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그 외관이 정당화될 수 있는 서류까지도 작성을 같이 해놓고는 예. 중간에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에 내란 방조는 형립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별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금지된 상태였는데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당시에 한 전 총리가 모르고 자신은 그냥 막기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법적인 절차라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협조, 방조가 없었다면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핵심적인 피의자 중에 하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의 이제 지금 타겟은 이 내용에 있어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죄의 또 우두머리 혐의로서의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은 예. 결론적으로는 이런 국법을 이용한 절차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협력을 한 당사자로서 한정 총리의 역할을 주목하고 그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두 곳을 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당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의 비상계엄에 얼마나 부적법하고 적법하지 않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나는 다 말렸다 나는 안 된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불법이고 요건 안 거친 걸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들을 보강하는 또 증거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부속실장인가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내란 특검이 오늘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또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인데 이 김정환 전 수행실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환을 한 거죠? 네, 수행실장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거나 일종의 연락 같은 것을 담당하는 그런 예.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지금 해당 수행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검찰 검찰 조사관으로도 일한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래된 인연이 있는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의 7개월이 됐지만은요. 예. 핵심 피의자로서 내란 우두머리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7개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예. 당시에 어쨌든 그 주변 인물들, 주요 인물 종사자들이라는 조사를 바탕으로 일단 기소가 되긴 했지만 네. 사실은 정밀하게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시체적 진실에 대한 조사들은 충분히 못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연락했을 때 어떤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두 가지가 있겠죠. 모든 국무위원이 일단 다 연락을 했는데 예. 그중에서 참석 가능한 사람은 온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지명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든지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거나 찬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때 어떤 순서대로 왔고 무슨 이야기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지시가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는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하는 사람들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준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예. 핵심적인 또 피의자로서 거론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수행실장이 그 당시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부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한 두 인물이잖아요. 좀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이들의 조사를 진행을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문건이 맞아요. 나왔었죠. 그 문건 페이지 수를 보면은 예. 1페이지가 아니고 2페이지가 아니고 예. 상당히 많은 페이지의 중간 페이지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각 부처마다 앞으로 이제 비상계엄 형태에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문건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8인가 9라고 써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페이지가? 8페이지인가 9페이지로 써 있었고요. 예. 그렇다면은 산자부 같은 경우에도 중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를 군부를 통해서 통치하고자 하는 상당한 계획이 있었고 국무위원들한테도 그런 문건들이 전달되거나 소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수사 또한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해제에만 참여한 장관은 도대체 왜 불렀을까? 네네. 이 부분은 당시 해제 당시에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그 결의를 수용해가지고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것 또한 뭐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지 결국은 내란의 우두머리로서의 고의 국민 주권을 배제하고 임의적인 권력을 장출해가지고 주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래 했어야 하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내란 특검팀이 오늘 하루에만 4명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지금 수사 속도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가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7개월 전 일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최근에 벌어진 중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수사의 가장 핵심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입니다. 예. 결국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시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한 시체적 진실을 못 밝히게 된다면 국민적인 혼란만 계속 가속되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사실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특히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지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뿐만 예. 아니라 나머지 이제 정부 부처들도 사실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정권이 변경되기 전까지는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우 늦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당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하고 그걸 통해서 막아야 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국무위원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예.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무회의 당일날 참석했던 사람 그리고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을 지금 오늘은 한 전 총리까지 3명을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무회의 상황을 알려면 그날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그 모든 국무위원들을 그럼 다 부를 그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실관계를 경험한 여러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그 진술들에 일치하는 부분,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미 그거 다 조사하지 않았나?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도 되지 않았나라고 예. 했지만은 사실 이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나 기존의 국무위원들의 역할과 참여, 행동들에 관한 부분들은 기존의 수사가 충분히 강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또 무엇보다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한 번도 못 이루어졌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그 부분들에 대한 물증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또 나머지 주변 인물들 즉 같이 그 사실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시가 그 소환 기일에 못 가겠다.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어쨌든 정리가 된 게 5일 날 오전 9시잖아요. 근데 다시 이번에도 또 항상 그 9시는 못 나온다고 10시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특검이 오케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일 날 10시 제안했더니 안 된다 9시에 와라 이렇게 했더니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친구끼리 약속도 아닌데 윤 전 대통령 측이 5일 특검 출석에는 나갈 것이다. 그런데 10분에서 20분 늦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도 보통 그 조사받는 사람이 말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건 10분에서 20분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외람되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정시로 정하면 정하고 물론 이제 앞에 뭐 부득이하게 엄청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 오가는 시간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오전 9시에 뭐 그럴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이제 저는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테스트? 네, 그 수사라는 거는요, 이 대한민국이나 민주공화국의 공적인 권력이 결국 한 시민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공적 절차입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직위에 있었거나 혹은 어떤 직위에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국민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그에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위 혹은 전직의 지위 등을 고려한 일정한 애우, 소통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란 권한을 우리가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애호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신실하게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기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내란죄, 외환죄입니다. 예. 국민 주권을 배제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10분, 20분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이 예. 과연 명예로운 일일까? 적정한 일일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수사가 사실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7개월 전에 충분히 수사한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당사자가 나와 수사를 안 받다가 최근에서야 한 번 나왔거든요. 예. 네.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들 지금 다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조사를 받았고 주변 인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은 특검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핵심적인 사실관계인지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인이 아닌 예. 어떤 면에서 한 개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바로 집은 맞은편이잖아요. 근데 9시 10분에서 20분 늦을 수 있다. 5일날 진짜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올지 안 올지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굉장히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내란 특검 측에서는 늦을 경우에는 조사 태도를 참고 자료로 반영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 때는 오전 조사는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 오후 조사 때 갑자기 박창환 총경, 그러니까 경찰이 왜 나를 조사하느냐, 그리고 내가 고발한 사람인데 고발한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게 맞느냐 해서 3시간 넘게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결국에 박창환 총경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걸로 넘어갔는데 일단 이 체포방해 혐의는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2차 때는 다시 박창환 총경이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그렇다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그 피의자로서는 이제 진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묵비권의 행사를 할 수가 있죠. 다만 조사자를 임의로 선택을 하거나 경찰 조사를 안 받겠다라는 그런 권리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보장해 준 적은 없습니다. 예. 예. 그거는요 약속입니다. 어떤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예. 나는 경찰이랑 급이 안 맞으니까 검사를 불러달라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걸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박종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해자다, 이해상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경찰청의 확인 내용상으로는 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그 체포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예, 김성훈 전 차장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그 말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행동들이 사실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전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경찰인지 어떤 박종경이 하는지 그 자체보다는 국민들이 지난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었습니까? 예,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고 많은 혼란들이 있었죠. 경제는 마이너스로 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갈등 속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한테 밝혀야 하냐면요. 여기 있는 시민들한테 밝혀야 하고요. 그 과정이 조사입니다. 예. 특정 경찰이나 특정 검사를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 사건이 이루어진 지 7개월이 되도록 조사가 거부되다가 그나마 첫 번째 이루어진 조사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네. 것들은 결국은 향후의 수사와 혹은 영장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서도 크게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부터 내란, 김건희, 해병 특검이 모두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미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나머지 두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을 꽉 채웠습니다. 이 차이는 좀 전략이 다른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기소와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늦게 출발한 차 같은 거죠. 사실은 네. 원래 더 빨리 도입이 됐어야 하고 예. 했었는데 가장 핵심 피의자라고 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이미 기소가 된 물론 외환죄가 또 핵심 또 수사 주체이긴 하지만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를 내야 할 준비 기간도 거치기에도 지금 사실 민망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수사 기록이 굉장히 방대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 그래도 좀 있는 것이죠. 예.
반면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 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설적이지만은 검찰 수사는 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수사가 또 부실한다. 예. 수사가 정치적으로 외압에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그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그 외에도 한 16가지 혐의가 있거든요. 건진법사에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이거를 한 특검팀이 하나의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역할을 나누어가지고 동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특검팀 내부에서 역할 배분과 우선순위 조정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16개인가요? 그 정도가 있을 네.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맞춤형 뭐 특검 뭐 이런 거를 그 선택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특검이 준비 기간이 한 20일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 세 가지 특검이 한 전체의 길이는 준비 기간 포함해서 한 5달 정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안에 뭐 연장하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연장하면 그보다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래도 지금 이 모든 수사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늦어졌습니다. 예. 아. 사실은 이제 건진법사 의혹은 그나마 최근에 제기된 거지만은 네. 나머지 의혹도 도이치모터스는 언제 그렇죠. 쪽입니까?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순직 해병 관련된 이슈들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신속한 수사가 없다면은 네. 지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이 기간을 굉장히 늘리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연된 정의가 이제 제대로 된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의혹은 해병 특검이 먼저 조사한다고 밝혔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썼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김건희 여사 소환도 해병 특검이 먼저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별개의 특검이긴 하지만 예. 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는 주제가 워낙 많고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환 조사에 얼마나 협조적일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략적으로 뭐 먼저 이제 소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결고리부터 해야겠죠. 결국은 예. 임성근 사단장을 불렀다고 하는 거는 이 순직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사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 왜 임사단장만 빠져나가냐. 빠졌냐. 예. 물론 이제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특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그 임사단장님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누구누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 권력과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환 불응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소환을 아예 불응하진 않더라도 뭐 계속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점 때문이라도 이제 원래 정상적인 수사에서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가장 핵심 피의자를 제일 마지막에 부르고 예. 거기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제 나머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피의자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이제 확인해서 그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제 먼저 신경 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은 소환 시기 자체를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주변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증거 수집에 조금 더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제 그 특검에서 소환을 하면 안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 나가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그 청구가 될 게 뻔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안 나갈 그 가능성은 많이 희미한 건가요?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안 나간다거나 하지 않고 네네. 나가긴 할 텐데 지금은 아. 곤란하다. 더 조건이 많이 달라, 더 되면서. 달라.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늦어진 사건입니다. 네. 너무 늦어진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들한테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소위 말해서 조사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는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부분에서 시체적 진실의 증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시도들과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것이 더 많은 기관들을 소요하고 특히 특검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이 16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지법사, 뭐 공천 개입 등등. 그러면 그 특검에서는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이 16가지 의혹을 한 번에 묶어서 기소를 한 번에 몰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나눠서 따로따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몇 개씩 묶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한꺼번에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기소하고 또 다른 것도 기소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 특검이라는 건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수사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기소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하라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16개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할 거고 결국 핵심은 예. 그 혐의들을 묶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16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중한 범죄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영장 구속영장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예. 범죄의 중대성상으로 영장이 발부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굳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 하나만 가지고 이제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나중에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 묶어가지고 중요한 것들이 묶여지면은 영장 청구를 하고 거기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그런 수순을 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어야겠지만은 예. 굳이 이 16가지를 나누거나 축차적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 시간 김성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